자, 오늘은 당점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요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저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팁의 굵기라는 건 상대 끝의 굵기가 그렇죠. 선골 네. 굵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긴 하겠는데. 네.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차이점과 네. 그리고 이제 시선에 대한 차이. 주한씨로 보느냐, 양 눈으로 보느냐, 그렇죠. 주한씨가 왼쪽이냐, 주한씨가 오른쪽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바라보는 당점의 그 지점이 차이점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 눈을 감고 당점을 바라봤을 때랑 오른쪽 눈을 감고 당점을 바라봤을 때랑 분명히 당점의 위치가 달라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당점을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기본 당점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기본 당점. 네. 표현하는 말마다 되게 달라요. 일단 제가 이제 제일 이거는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거예요. 자, 이 횡회전 당점이 이제 좌우의 당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회전 당점은 상하의 당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이제 당점을 하나를 더하자면 무회전 당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 종회전 당점 중에서 상단 당점과 하단 당점, 네. 그죠? 네, 이렇게 나눠지고, 요거를 표현하기에 따라 되게 달라요. 구름을 높여줄 수 있고, 구름을 줄여줄 수 있고, 뭐 전진력을 증가할 수 있고, 전진력을 줄여줄 수 있고, 뒤로 오게 하는 역회전을 부여할 수 있고, 앞으로 가는 전진력을 부여할 수 있고. 자, 말이 되게 많은데 세양지군이 생각하는 상단 당점과 하단 당점. 저는 이 당점을 상하로 나눈다는 거는 내가 같은 두께를 맞췄을 때 분리각을 조금 더 키우겠다, 혹은 자연스러운 분리각을 이용하겠다, 이걸 이용하는 거지. 내가 내 공의 그런 무게나 이런 거는 차후에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는 거고, 이제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네. 분리각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줄여주는 데 있어서 상단 당점이 유리하고, 분리각을 크게 해주는 데 있어서 하단 당점이 유리하다. 이 정도까지만.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여러분, 그 분리각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또 스트로크가 되게 또 밀접해져요. 네. 스트로크가 되게 밀접해지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을 냈고요.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해본 결과 일단 전진력의 증가, 전진력의 감소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좌우 당점에 대해선 회전력의 증가와 회전력의 감소, 회전력의 증가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회전력의 증가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요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테두리에 20% 공간으로 가면, 맨 테두리 끄트머리 20% 공간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큐미스의 위험이 있다. 3.5팁이란 얘기를 하시거든요. 3.5팁, 맨 끄트머리 당점을 줬을 땐 일단 3팁의 당점보다 더 많은 회전이 먹는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회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3.5팁에 대한 부분이 그냥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팁을 겹치다 보면은 세 칸보다 넘어가는 지점을 노리고 칠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고점자로 갈수록 20% 부분에 당점을 근접하게 주신다고. 자, 우리 팀 리뷰 했었잖아요. 네, 자, 여러분, 1팁, 2팁, 3팁 할 때 팁은 바로 요겁니다. 맞아요. 네. 한 크기. 네, 요 팁의 크기, 요 맨 위에 달려 있는 거 있죠? 가죽. 지름이죠. 네, 요게 이제 보통 12mm로 되어 있어요. 네. 그죠? 12mm로.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12mm로 되어 있고, 요 팁을 요렇게 겹쳐지면 1팁, 2팁, 3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센치를 나눴을 때 이렇게 겹쳐지는 건 맞아요. 20%를 제외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 이상의 그 무언가의 당점을 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3.5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1팁, 2팁, 3팁이 나눠진다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딱 표현을 중단, 중상단, 상단 이렇게 표현하고, 중단, 중하단, 하단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단, 중상단,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쪽의 당점은 이제 고기고, 극상의 당점, 그리고 극하의 당점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양지군도 요거래요. 네. 왜냐면 처음에 좌우 회전을 그렇게 나누셨잖아요. 그쵸. 그럼 상하도 이렇게 나눠야지. 그래서 저도 이거예요. 네. 네, 저도 이 표현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당점을 표현할 때 중하단 3팁 여기를 4팁 당점이라고 해서 제일 많은 회전량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게 공이 요렇게 돌아서 그렇대요. 공의 중심축을 그냥 옆으로만 딱 돌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그러니까 회전 축을 축을 수직이 아니라 약간 요렇게 요렇게 돌리기 때문에 회전량의 극대를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 표현을 할 때 1시 방향 1팁, 2팁, 3팁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죠. 11시 방향 1팁, 2팁, 3팁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네. 아니 네. 저는 그냥 무조건 그 가생이만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팁으로 얘기합니다. 아, 그냥 가생이 네. 기준 상단이면 상단에 뭐 1팁이면 회전 1팁, 네네. 회전 그렇죠. 2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고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단 1팁 뭐 근데 상단 1팁 그러면은 요 제가 요 라인을 하나 잘못 그렸어요.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여기 상단 1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는 이제 극상단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아까 전에 극상단은 1팁 반 정도까지밖에 들어가질 못해요. 20%로 하면은 극상단에는. 근데 극상단의 당점은 거의 극히 드문 당점 같아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상단으로 표현을 한 거였고 상단 뭐 중상단 3팁 그러면은 이렇게 중단에 상단 쪽에 있고 3팁의 회전을 갖고 있는 이렇게 중상단 3팁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게 20%를 제외한 거니까요. 갖고 이제 거의 대부분 상단 3팁 그러면은 상단 3팁도 불가능에 가까워요. 20%를 제외하면. 요 지점으로 팁이 올라가 있으면 회전량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가 3팁이다 보니까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봤을 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네. 어쨌든 3팁의 회전량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상단 3팁 적어도 2시 반 방향 이상 쪽에 있어야 3팁의 회전을 표현할 때 3팁의 회전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한 거는 제가 이건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연구를 해보고 라인을 이제 자로 좀 재보고 해봤더니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상단 3팁, 극하단, 역회전 1팁 뭐 이런 식으로 상중하를 먼저 표현을 하고 역회전 1팁 아니면 상단 1팁, 상단 2팁, 상단 3팁, 중단 3팁 이런 식으로 상중하 표현 뒤에 팁의 회전을 부여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마다 되게 달라요. 되게 달라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헷갈려요. 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면서요. 그래갖고 난 이건 것 같은데. 아, 저는 이건데 이제 네. 3팁인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항상 3팁을 가정하고 네. 얘기한다는 거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은 1시 방향 3팁, 뭐 11시 방향 3팁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상단 3팁, 뭐 역회전 1팁, 뭐 상중하를 먼저 앞에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팁수를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근데 보통 그냥 상단 3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상단 3팁은 원래는 12시 방향 3팁을 상단 3팁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 세영지군이 레슨할 때 보면 상단 2팁 줘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1시 반 방향 3팁 쪽의 그렇죠. 당점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당점을 제가 알아봤고 요게 이제 이 영상의 주제는 당점의 이해, 아까 그 당점의 이해도와 그 스트로크의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게 이제 얼마큼 이동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정확하다. 네, 이게 진짜 얼마큼 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한 6이나 7 정도 간 것 같아요. 요것도 요 내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6이나 7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내용. 네. 네, 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실게요. 자, 중단 원팁을 주는 경우에요. 중단 원팁. 네. 네. 그랬을 때 약 7포인트가 이동한다는 거고요. 중단 원팁을 줬을 때 중단 투팁을 줬을 때 대략 14포인트 정도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 중단은 7씩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중단 3팁을 줬을 때 대략 20포인트 정도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딱 들어보셨을 때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는 수밖에 없는 게 중단 1, 2팁은 많이 쓰는 당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일단은 중단 1팁을 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중단 1팁 쪽의 회전량은 상단 1팁 쪽의 회전량보다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팁 양에 따라서. 그래갖고 7, 14, 20, 21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중단 쪽의 1팁이.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포팁 쪽을 주면은 대략 22포인트까지도 임팩트 없이 쳤을 때 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커브도 일어나고요. 지금 커브가 없이 맞추려고 이거 촬영 몇 번 한 줄 모르시죠? 스커트 커브를 똑같이 맞추려고 요 장면을 맞추려고 촬영을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속도에선 커브가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스커트 양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맞아요, 공이.
그래서 일단 정확한 회전량을 측정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여기다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22포인트 가량 요 지점을 향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포팁을 줬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것도 되게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회전량이 미끄러지는 테이블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회전량대로 안 가요. 지금 이 회전량대로. 그리고 꺾이는 테이블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게 원팁은 반칸, 한 팁은 한 칸. 요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거의 정설입니다. 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정설인 거고, 아깝게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게 분명히 이런 상황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점을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보통 이렇게 한시 방향 3팁, 그렇죠. 상단 원팁이라고 부르는 요 당점을 줬을 때 상단 원팁보다 중단 원팁이 회전량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많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공들 칠 때가 일단 공에 대한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얇은 두께로 긴 각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당점이 더 유리할까 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자, 지금 요 상황에서 이 공을 칠 때 이 당점이 유리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중상단 3팁의 당점이. 근데 이 공의 관점은 아주 털끝을 치는 면을 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그 면을 노리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면을 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전량이 조금 더 많아야 투쿠션을 입수하는 각도를 좁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당점이 불리하다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중단 쪽 당점이 좀 더 유리하다고, 회전량이 더 많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점은 중상단 3팁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중단 쪽 회전이나 오히려 포팁 쪽 회전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2시 3팁으로 친다라고 보면 되죠, 지금 이게. 그렇죠. 네, 2시 정도 3팁. 요 상태로 쓰는 거는 불리한 거죠. 불리합니다. 네. 무조건. 요거는 같은 두께라면, 그러니까 같은 두께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분명히. 네. 같은 두께라면 투쿠션 향하는 각도가 조금이라도 넓어지게 돼요. 지금 이 그렇죠. 상단 쪽을 주게 되면. 그래서 각이 짧게 빠지는 미스가 많다라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상단 주면은 길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공을 당점을 지금 상단 쪽 당점 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굴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조금 스피드를 줘서 치면 상관이 없어요. 회전량에 덜 영향을 받죠. 그쵸, 영향도 덜 받고 회전량도 좀 더 많이 살 수 있고요. 네. 라스트 회전량이.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 부드럽게 굴려칠 때는 중단 쪽 3팁이나 오히려 포팁 쪽 당점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요 당점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고, 자, 상중하 단점을 표현을 할 때 이 화면을 좀 보세요. 화면이 이제 이 당점이 그 중단 당점이에요, 지금. 그럼 실제로 큐선이 약간의 밑에 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중단을 팔로우를 딱 하게 되면 미세하게라도 밑에 쪽으로 큐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최현성님이 딱 질문 주셨네요. 네. 중단 당점을 쓰면 자연스럽게 약간 찍힐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요거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 네, 지금 캐현 선생님 말씀처럼 중단 당점을 주면 약간이라도 큐선이 밑에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점이 요 구간이 생겨요. 큐를 이렇게 업을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운을 하면 이 중단 당점에 미끄러지는 구간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 저는 이용 못합니다. 저도 이용 못합니다. 네. 저는 이거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네. 솔직히 저희들이 약간 실력 미달인 걸 수도 있어요. 극단적이에요. 아주 네. 극단적으로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제 선상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상 위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렇게 미끄러지는 구간이 생기고 다시 이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중단 당점을 줬을 때. 그리고 이 굴러가면서 당연히 전진력이 생기는 거죠. 전진 회전력. 그렇죠. 줄임말이에요. 전진 회전력. 전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굴러가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에 전진 회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끄러지는 구간에서는 그게 없어요. 점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미끄러질 때, 그렇죠. 이 미끄러질 때 공을 앞에서 딱 만나면 원래 요거 다음 내용이네요. 공을 만나면 멈춰요, 공이. 맞아요. 스탑볼이라고 하죠. 공이 정면을 딱 만나면 진짜 딱 멈춥니다. 망치샷. 요 미끄러지는 부분에서. 네. 그리고 이제 굴러가는 시점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멈추고요. 굴러가는 시점서부터는 공을 맞으면 조금이라도 앞으로 밀려요. 그렇죠. 그 구름에 대한 전진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구름 관성이라는 게. 자, 그리고 상단 당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단 당점은 처음서부터 굴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밀려간다라는, 일단 처음서부터 굴러가면서 시작하기에 유리하다라고요. 상단 당점을 줬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역회전을 이제 따져볼게요. 하단 당점. 하단 당점은 이렇게 거꾸로 굴러갑니다. 공이. 맞아요. 네, 거꾸로 처음에 굴러가다가 미끄러지다가. 네, 중간에 또 살짝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중단 당점 줬을 때처럼. 그리고 다시 이제 굴러가요. 오, 복잡해요. 네. 근데 이거 하단 당점 주고 치워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워낙 이제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이건 아시는 내용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역회전을 주고 공을 쳤을 때 이 거꾸로 굴러가는 구간에서 일적구를 만났을 때 뒤로 끌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미끄러지는 구간에서 공을 딱 만나면 공이 멈춰요.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이 미끄러지는 구간에서 하단 당점이 풀리게 되면, 그리고 다시 앞으로 굴러가는 시점서부터 일적구를 만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또 다시 또 앞으로 조금이라도 그렇죠. 밀려요. 이 세 가지 구간을, 이건 진짜 이해를 하시는 게, 이 구간은 하단 당점을 줬을 때 이 구간을 진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있는 공을 색깔 바꿀까요? 여기서 또? 아니 괜찮아요. 여기서 공을 끌어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역방향으로 굴러가는 이 하단 당점을 여기까지 도달하게끔 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얘기죠?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지금도 아까 이 전에도 마찬가지고 무회전일 때 미끄러지다 굴러가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네. 어쨌든 한 번 변하는 시점이 생겼고 네. 지금은 두 번 변하는 시점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어떤 공을 치더라도 제가 왜 당점이라는 게 어렵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단 하나의 성질만으로 일목적구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변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미끄러지는 부분으로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점을 제가 중단이나 중하단이 어렵다,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가 큽니다. 내가 무조건 하나의 성질만으로 일목적구까지 전달을 해주는 속도, 즉 조금 빠른 속도, 강한 속도로 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 스트로크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당점이 더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은 이제 세양지군이랑 완전 이제 의도가 달라지는 딱 공 중에 하나가 나와요. 제가 네. 이제 예를 들었던 공이 이 공입니다. 걸치기인가요? 아닙니다. 자, 이 공입니다. 자, 이 공을 끌어친 걸까요? 어떻게 친 걸까요? 저한테 여쭤보신 거죠? 네. 이거는 분리시켜서 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분리각을 줘서 친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이 분리각을 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게 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한 타격에 의한 분리각을 준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이용해 본 거예요, 제가. 이 이론적인 거를 하단 당점을 많이 주지 않고 조금만 준 상황으로 거꾸로 굴러가면서 미끄러지는 부분까지를 길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구간을, 미끄러지는 구간을. 그리고 굴러가는 구간을 짧게 한 거죠. 그러면 밀림이 덜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가까이서 친 효과가 나는 거죠. 네, 여기서 공을 친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공 친 거라고. 여기서 요 공을 치기 때문에 분리각이 크다고요. 이렇게 분리가 컸기 때문에 또 밀림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각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치시는 분들이. 자, 이렇게 그냥 밀림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이길준님 안녕하십니까? 안병환님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 공이 끌려가는 느낌이 전혀 없죠. 속도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렇게 치는 거를 저는 진짜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단 당점을 주실 때는 이제 브릿지를 높여주는 거고, 그죠? 이게 쿠션에 걸려서 이게 쿠션에 걸려갖고 브릿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요 브릿지를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게 편하고요. 상단 당점을 주기는. 요거를 이제 세 손가락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두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브릿지가 올라가는 게 상단 당점 주기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요렇게 치는 공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가끔 있죠. 찍어치는 듯하게. 네, 이건 찍어치는 듯하게. 이거는 이제 공의 두께를 실어서 공을 끌어갈 때 이게 진짜 유리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때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좀 밀림을 주기 위해서 하단 당점으로 네, 약간의 밀림을 주기 위할 때 이렇게 좀 그 흔히 치는 말하는 편이에요. 꼬미라고 하는 뭐 스핀샷 칠 때도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식기옷이라고 하죠. 네. 하단으로서 약간의 밀림을 주고자 할 때 네, 이렇게 치기도 하고 네, 분리각은 키우되 네, 회전량을 가지면서 살짝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힘, 뒤를 들어서 네. 운동량을 바뀌어주면 내가 자연스럽게 밀리는 힘이 조금 생기거든요. 네. 뭐 스트로크를 깊게 넣으면 더 많이 끌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가볍게. 네. 근데 일단은 최대한 낮은 극하단 당점을 주시려면 최대한 브릿지를 낮추는 게 좋다고요. 이렇게 하단을 주고 있으면 하단 당점이 덜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브릿지가 높은 상황에서 하단 당점을 주면
내가 바라봤을 땐 되게 밑에 준 것 같지만 실제로 맞는 위치는 상당히 중하단밖에 안 돼요. 중하의 2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브릿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브릿지를 낮춰서 브릿지를 이렇게 낮춰주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진짜 많이 낮춘 건데 그렇죠. 옆에서 딱 찍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당점과 뗄 수 없는 스트로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고급 내용인데. 아, 고급 내용인데 일단 최소한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보실게요. 자, 우와. 또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공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와. 여기서부터 이만큼 멀리 있는 공을 뒤로 끌려고 하면 이 하단 당점의 역할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정도로 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달되고도 남아야죠. 네, 여기까지 전달되고도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뒤로 끌려. 네, 그 뒤로 끌려오는 상황을 만들려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의 관계를 보는데 이것도 솔직히 되게 많이 질문을 하면서 만든 영상인데 일단 첫 번째가 스트로크 속도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가속을 한다는 의미가 팔에 있는 속도고 이렇게 속도를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회전력이 이렇게 빨라진 상황에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3팁을 주고 치더라도 2칸은 움직이지 못하고 한 칸밖에 못 움직여요. 그냥 중단 3팁을 주고 치면은 회전이 먹을 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전이 먹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원쿠션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뒤돌려치기를 치는데 요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요랬을 때 여기서 회전력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속도감. 그래갖고 이런 공들은 일정적인 속도가 넘어가는 시점서부터는 아무리 회전력이 많아도 여기를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일정적인 속도가 넘어가는 시점서부터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회전이 작용될 수 있게 속도감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스트로크 임팩트 아까 전에 그 서양지군 얘기한 건 손아기 그리고 제가 표현한 건 손목. 근데 저도 손아기로 표현을 해요. 손목이라도 표현도 하고 이 영상에선 손아기로 표현했을 수 있어요. 제가 영상마다 되게 그 손아기로 가볍게 잡아주는. 네. 그죠? 요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잡아주는 임팩트. 그러니까 요걸 손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기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했을 때 회전력의 극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자, 어쨌든 회전력을 극대화해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포팁의 당점으로 24포인트 가까이를 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요게 속도와 근데 되게 밀접합니다. 그렇죠.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이고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챔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잽을 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표현력이 있는데 그랬을 때 회전력의 극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이런 공들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바운딩이라고 하죠. 한 쿠션에서 3번 바운딩을 칠 때 이때는 팔로우가 진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이걸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냐가 진짜 순간 중요하거든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길이 이것도 이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스트로크 길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되게 많은 관점과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가고 되게 간초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제 스트로크 길이가 이제 회전량을 끝까지 살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선 스트로크가 좀 길어야 된다. 팔로우 양이 이 표현을 한 거였고, 네. 역회전 주고 이제 그 네. 옆돌려치기 침공이에요. 네, 제가 난국풀이 1편에서 했던 그 영상이고, 자, 이런 공들을 칠 때는 스트로크가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회전이 미세하게 작용을 했어요. 제가 원팁 당점을 주고. 근데 이게 여기쯤 도달했을 때는 이쪽 방향에 리버스 회전이 안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스트로크를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고요. 이렇게 짧게요. 생각보다 되게 짧습니다. 네. 공의 구름도 좀 보여주세요. 공의 구름을요. 네. 그래서 저기서는 역회전, 회계전 당점이 최대한 없어질 그렇죠. 수 있게끔 그렇게 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이제 횡단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나중에 레슨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겠죠. 아까 네, 같은 거. 네. 자, 어쨌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지식까지는 요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당점과 스트로크의 상관관계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시기보다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기에는 점수가 조금 더 높아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괜찮으셨나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밥 먹고 왔죠? 네, 안 물어봐도 뻔해요. 네. 자, 그러면 빌리 언니가 네. 마무리하세요. 빌리 언니가 잠깐 마무리하시고